지금까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체들의 역할들이 연결되어서 피드백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면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을 하여 유지시키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게 어떻게 안전보건에 있어서의 차이를 갖고 오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스템이 왜 안 보이지? 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아까 세월호 이전에 있어서의 시스템과 세월호 이후의 시스템도 사람들이 시스템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사실 못했을 것 같아요. 내지는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서 안 보이더라도 산재가 줄었던 것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시스템을 보고자 했을 때는 사실은 바로 겉에 보이는 것과 그 안에 보이는 것들을 다 포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5개의 슬라이드는 그걸 어떻게 보느냐, 특히 전문가들의 눈에는 어떤 식으로 보느냐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산재가 기본적으로 그 바로 보이는 여기는 이제 직접 원인이라고 해서 direct cause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직업병과 재해,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에 있어서의 바로 원인으로 작동하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indirect 내지는 간접 원인들이 indirect 한 것들이 쭉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문화, 경제 등이 지적이 된다라고 하기가 쉽죠. 그런데 전문가의 눈에는 그 핵심 원인은 직접 원인이다. 직접 원인이 없는 사고는 없다. 그 직접 원인이 아니면 없으면은 그게 사고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결국 이거를 저희들의 이제 인과관계에 있어서는 필수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꼭 있어야지만 그게 적어됩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 필수 요인이 있어도 그럼 꼭 사고가 발생하느냐? 는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필수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고 발생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꼭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그 전문가의 눈에는 노출이 없으면은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또한 거꾸로 얘기해서 노출이 있어도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하여튼 노출이 직접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러한 원인들 중에 터널 비전, 아주 좁게 보는 방식으로 어떤 요인들만 좁게 보게 되면 이거에 꽂힌다. 그래서 그것들에 있어서의 주안점이 바뀐다. 라고 하는 착시인데요. 착각 같은 이제 그런 저거를 저걸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그 규제가 너무 많은 다양한 간접 요인들의 백화점식 접근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맡겨놨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걸 이제 자유를 강제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페이퍼워크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로 지적을 하는데 거꾸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백화점식 같은 사업에 있어서의 실제 중요하게 작동하는 원인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간접 원인들 중에 있어서도 그 간접 원인들이 계속 똑같이 이 문제가 된 것에 발생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그 실제 어떤 식의 자율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것은 그 피드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은 보이질 않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저거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아까 얘기한 직접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내지는 그 중에 일부는 이 산재 직업병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의 바로 있어야 되는 내지는 직접 원인이 없으면 이 산재 직업병이 안 일어나는
그게 직접 원인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직접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직업병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사실은 많게 되고요. 그리고 간접 원인들 중에 있어서 어떤 간접 원인들은 다른 간접 원인들에 있어서의 것들보다도 훨씬 더 자주, 내지는 그 간접 원인들이 이 직접 원인과 함께 모여서 이루는 충분 조건이 있게 되는데, 그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충분 조건을 만드는 것들이 그 사회에 그냥 무작위적으로 랜덤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정한 그 충분 조건들은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전문가의 시각에 있어서는 직접 원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직접 원인이 있어도 왜 산재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모두 잡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흔히 우리가 그 안전 불감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높은 데 고소 작업, 높은 데서 작업하는 작업이 떨어짐, 추락의 원인이다. 그렇다면은 그 높은 데 있는 작업을 그 작업하지 않도록 다 이 칸막이 둘레를 다 치자. 그게 이제 비계 설치의 그 논리가 되는데, 그렇지만은 모든 고소 작업을 다 없애지도 사실 힘들지도 하지만 평지에서도 넘어집니다. 내지는 굉장히 낮은 그 적에서도 사람이 그 이 두 발로 서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넘어지면서 다치게 되면은 사실은 뭐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아까 얘기 잠깐 했듯이 그 간접 요인이 무시될 수 있는 적이 아니라 직접 요인과 같이 있으면서 사실은 충분 조건을 만듭니다. 근데 그 충분 조건들 중에 어떤 것들이 정말 문제가 되느냐에 대한,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되먹이면 되느냐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의 것은 사실은 잘 얘기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모델이,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잡혀야 되지만, 이 어린 아이들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행동도 하고 지각도 하고 어떤 기능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학교에 가서 실제적으로 저걸 하고 떠나서 다시 생활도 해보고 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거기서의 행동과 지각과 기능이 학교라고 하는 그거를 머릿속에서 정리를 잘 못하는데, 그것이 일정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복합적 사고와 그것이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개념화되는 과정을 거쳐야지 그게 인식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는 이와 같이 현실은 사람의 지각 속에 수동적으로 표현되거나 처음부터 추상적인 관점에서 인식되는 게 아니라, 그게 몸으로 마주치면서 그거를 배우던 느끼고 내지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현실이다. 그게 사고다. 라고 하는 것이 지적이 되는데요. 그래서는 코리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같이 유니버시티랑 같이 쓰이게 되면은 고려대학이 되지만, 이게 리퍼블릭과 같이 쓰이게 되면 대한민국이 되는 것처럼 사실은 몸으로 부딪히면서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는 이러한 몸의 인식 경험이 대안을 고려한 명칭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이 다시 멘탈 모델로 될 수 있는 것이 돼야지 그게 시스템으로서 인식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규정도 그렇고 내지는 그 관리하는 방식도 그 시스템을 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몸으로 부딪히면서 개념화되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소위 일반 의무 규정이라고 하면은 사업주는 뭐뭐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거를 위반한 사람을
노동부가 한 사람이라도 한 사업주라도 잡아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의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시스템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부에 있어서는 근로감독사항에 있어서 일반 의무 규정에 의거해서 사업주가 이걸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 판단을 못하는 거죠. 이거는 성면에 대한 어떤 위험에 대한 그 판단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해왔는지에 대한 거를 정리한 편인데요. 사실은 지금에 와서 성면이 위험하다라고 어떤 판단을 하는 내지는 그것이 모델화되어 있는 우리 사고 어떤 인식 체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980년대 이전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기 레즈페어 내지는 이제 사실은 방임돼서 그때는 전혀 판단이 없었죠. 그때는 성면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성면이고 그때 여러 가지 그 학술적인 그 근거도 있고 해서 그게 암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80년대 분명 그 이전부터 밝혀져 있었지만은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의 하나의 멘탈 모델로 만들어지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그 기술적, 경제적, 보건학적, 인권적 그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그것에 어떤 경험을 하고 명칭이 붙고 모델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에 와서는 성면 하면은 그게 어떤 거지? 그게 어떻게 위험하지? 라고 하는 개념이 머릿속에서 모델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는 시스템을 왜 못 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한 시스템에 있어서의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시스템의 위험 판단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